자, 223페이지 8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83번 이의신청이죠. 자, 이의신청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태질이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 바로 주체입니다. 객체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체를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제기관, 효력,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요거 자죠. 자, 이의신청의 이제 뭐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애워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자, 우리 형님, 누님들은 애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애워야 돼요. 애워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수톱 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고수톱. 그렇죠. 타자. 그럼 뭐예요? 고 하듯이 우리가 이제 보고 봐야 돼. 3번 이상은 봐줘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자, 주체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바로 직접 이해관계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인. 자, 간접 이해관계는 될 수 없어요. 직접 이해관계는 객체입니다. 객체는 당이에요. 당이라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부당, 옳지 않는 거 부당이에요. 그러면 제기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숙제해야 되고, 효력과 관련돼서는 자,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다.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다가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관할 지방법원에다 제기하라고 그랬고요.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라고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당의 등기소. 이제 쓸 필요 없죠. 우리 다 정리해놨으니까. 기준은 바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처분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 주체는 집잡입니다. 자, 당이라는 것은 옳고 그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게 집행부정지의 원칙. 그러면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 경유지. 그러면 처분시를 교준한다. 그러면 새로운 증거, 신증거 할 수 없어요. 신사실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부당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부당의 종류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의 종류. 자, 부당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려놨느냐? 자, 이렇게 그려놨죠. 자, 부당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늘 이야기했듯이 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작이, 부당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기, 부당이 있죠. 자기, 부당. 자기, 행위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부작위 부당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부당. 여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단어이 소극적 반대말은 바로 적극적 부당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 부당. 이거는 뭘로 표현되느냐? 바로 각하라는 말로 표현돼요. 각하라는 것은 이거는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 자, 적극적 부당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준. 그러면 수리가 됐다라는 거래. 이거는 이제 실행이 됐다는 이런 말로 표현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29조와 관련돼서 29조,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요. 자, 29조 3호부터 11호까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신청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청인.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각하라는 거. 이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신청의 대상이야. 거부가 나오더라도. 자, 각하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이 신청인은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라는 의미가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과 관련돼서는 1호와 2호, 3호, 2호, 이후부터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당사자 또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당의 종류는 부자기 부당과 자기 부당이 있고요. 적극적 부당과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각하, 거부, 수리, 실행. 그러면 이 신청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암기가 된다면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등기한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등기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1번 지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가 되고요. 2번은 등기한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 여기가 틀렸네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요. 자, 등기하는 처분의 새로운 사실, 이 신청을 삼을 수 있다. 신청과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삼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3번도 틀렸네요. 2는 집행정지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없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럼 4번, 요거 틀렸네.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제한이 없죠. 그래서 오는 5번. 그러면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4페이지. 그러면 84번. 부동산 등기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이제 84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84번. 자, 1번입니다. 등기한의 결정 처분이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1번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맞네요. 등기한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의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우리가 틀렸죠. 아까 3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의신청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제기하고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이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그랬으니까 맞죠. 이거는 4번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5번은 등기한의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해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때 대해서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했다. 이유 있으면 상당한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러면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로 표시해서 우리가 표시해 나가 보자고요. 자, 문제 84번입니다.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관할위반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각하든 거부든 이 신청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1호죠. 관할위반에 속한 각하한 경우 그러면 1번과 2번은 요거죠. 바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하고 2번은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네요. 3번은 신청서 방식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는 사유로 각하라는 것은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 각하가 있죠. 각하의 대상에는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되죠. 자, 4번은 신청서와 등기원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를 실행한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4번은 뭐다?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죠. 그러면 3호 이하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리 실행이 됐다라는 소리네. 그러면 여기네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4번은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자, 5번은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구조상 공용 부분이 뭐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죠.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보전 등기가 안 되죠.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각하하게 되죠. 이 신청의 대상이 되네요. 그리고 84번, 여기에 잘못 썼네요.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 지문이 되겠죠.
문제 86번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 여기에서 포인트는 저당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없죠. 왜? 자, 직접 이해관계는 될 수 없죠. A가 B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 그럼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B가 C로 넘어갔죠. 그러면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이 돼. 그러면 요 저당권 이전 등기의 당사자는 B와 C입니다. 너는 개의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86번의 정답은 바로 요 주체와 관련돼서 출제가 된 거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위법하다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직접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 3번의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서가 정부 정보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요. 자, 4번의 채권자 대의에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당사자는 대표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이때 채권자는 직접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될 수 있죠. 5번의 각하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각하는 아직 등기가 안 됐죠. 그러면 제3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바가 아니죠. 당사자. 당사자를 뭐라 그러냐? 5자를 건치면 등기 신청인이고 11자를 건치면 당사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권리자 및 의무자가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83, 문제 87번 또 이의 신청이네. 문제 87번에 대해서 계속 한번 풀어보자. 익숙하도록.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등기 신청에 각하가 나왔다. 각하 결정. 등기 신청 권리자 및 의무자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제3자는 각하에 대해서 모두 직접 피해 볼 수자가 아니죠. 이번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없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익숙해지니까 문제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8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서 말소된 경우는 그 말소 처분에 대해서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4번의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요. 5번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실행이죠. 실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실행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참 재밌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 소통. 지문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틀을 잡아야 돼. 그 틀을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암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83번부터 87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 정도 숙제 놓으니까 줄줄줄줄줄줄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사나, 안전하, 서나, 안전하, 서나, 안기 생각, 안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아니에요. 안전하, 서나, 뭐예요? 당신 생각이 아니라 또 합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합격. 절실해야 돼. 합격도 절실해야 되고, 안전하서나 뭐예요? 안기 생각이야. 안기를 해줘야 돼. 이제 이해 그만하십시오. 이해는 이제 그만해요. 이제 이해. 그만큼 우리 더 배운 회원분들 많이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익혀야 되겠죠. 익히기 위해서는 그게 늘 이야기했던 바로 학습의 비법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배웠으면 10번을 반복하라. 10번을 익혀야 되는 게 바로 학습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 88번입니다.
자, 문제 88번은 바로 명의신탁의 가칭이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 그래서 일명 강사에 따라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실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가칭 명의신탁이라고 그러겠죠. 자,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대표로 부실법이 속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과거에는 이제 민사특별법이 4개의 법률밖에 없었어요. 주임법, 상임법, 집사법, 가담법. 근데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부실법이 추가됨으로써 명의신탁이 공시법에 출제된 게 이제 뜸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개사법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우리 명의신탁은 사실 세 군데 걸려 있죠. 대표적인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이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민법. 근데 나오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나타납니다. 민법은 대표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이 자주 출제되고요. 우리 공시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등기법과 관련돼서 명의신탁의 신청 강제와 관련돼서 종종 출제되고, 아니면 적용 대상인 권리와 적용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해서. 자, 대표적으로 보면 선생님 중개사법은 그러면 처벌 관점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면서, 특히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을 철저하게 해놔야 되고, 우리 공시법과 관련돼서는 적용 대상인 권리, 여기 적용되지 않는 권리, 적용 대상인 권리, 대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봐주고, 중개사법은 처벌 관점에서 봐주시면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88번. 그러면 우리 민법 시간에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자, 한번 안영찬 교수님 화이팅이죠. 아주 적극적이고. 자,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의 묶음은 이렇게 나왔네. 자, 명의신탁 약정이야. 약정은 무효는 제3자에 대응할 수 있다.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우리 부실법에서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억은 X가 되네. 자, 니은의 부동산 이자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 출처하여 이 신탁이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은 바로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인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과 관련돼서 17회 때 지문으로 출제됐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서 적용 제외된다.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그러면 신탁법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제외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적용 제외된다. 명의신탁 금지 범위는 소유권에 한한다. 우리 소유권에 한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중에서는 소유권과 물권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X가 되겠네.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은 명의신탁의 적용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및 물권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 우리 담보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법률을 이용해 명의가 넘어갔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제외되고요.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X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네요. 조세포탈. 그러면 조세포탈 하면 조강법,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법, 법령상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조강법 종종 배우자는 명의신탁의 특례로서 적용이 제외되는. 만약에 조강법, 조세포탈, 그 다음에 강제집행멘탈법 법령상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종종 배우자도 좀 명의신탁으로 처벌받게 되죠. 이때 배우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법률은 배우자야.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유독 보증금 승계와 관련돼서 사실은 배우자도 그때는 배우받지만 여기서는 그걸 제한 나머지는 통상 법률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는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난 논의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 소유권 좋아요, 물건 좋아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거래자 명의 등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유권 물건이네. 자, 양도 담보 나왔다. 양도 담보는 명의신탁에 적 포함시킨다. 제외되죠.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로서 제3자에 대응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있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종중 나왔다. 이 법 나왔다. 이 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로 본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뭐예요? 1번부터 89번 뭐예요? 또 어렵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자,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쉬는 것도 휴게예요. 그러면 휴가 가는 것도 힘들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니까. 그죠? 또 뭡니까? 나름대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계속적으로 이제 인생은 뭐냐고 딱 하면 자,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포자기 안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죠. 뭐예요? 뭔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존경합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자, 그러면 3장은 지금 또 뭐예요? 그러면 먹이는 뭐니? 표제부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먹이는 뭐니? 우리가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표제부다. 표제부 등기라는 거네. 자, 4장은 뭐니? 그러면 요거는 가구다. 그렇죠. 가구.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니? 얼구다. 가구는 뭡니까?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다. 라는 거네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가구하고 얼굴을 공통점, 그러니까 권리네. 그래서 제4장은 권리 등기라고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3장은 표제부. 표제부라는 것은 표죠. 부동산 표시야.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의 등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부는 크게 뭐로 나눠졌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가 있겠네. 그렇죠? 그럼 토지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토지 표제부. 토지 가구, 토지 얼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건물과 관련돼서 그 건물은 뭐예요? 일반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건물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자, 집합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분 건물이 있겠죠.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뭐가 있느냐?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3장에서는 표제부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자, 그래서 이제 227페이지 제3장 그래서 표시 등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맨 밑에 자, 구분 건물 등기.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구분 건물 등기. 227페이지 간단하게 우리가 계갈도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계갈도 한번 보죠.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할지 일반 건물로 등기할지는 일반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한다. 이게 구분 행위겠죠. 이번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대지권을 등기한 이후에는 전유 부분만의 처분 등기만을 토지, 대지권에도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토지 등기의 대지권 등기의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첫 건을 한번 보죠. 자,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 변경 경정 등기네. 그래서 1번 부동산 표시가
자, 부동산 표시. 등기된 후에 일부 불일치하게 되면 바꿔 고쳐주는 등기. 자, 부동산 표시가 등기될 때 일부 불일치가 하면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대지권 대장의 변경 등록이 승경돼야죠. 우리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 되겠죠. 그 사실이 바뀌면 자, 지번이 바뀌었다.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자, 표제부가 바뀌게 되죠. 표제부. 몇 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게 되죠. 그래서 1개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1개월, 건물에 대해서도 1개월이나 요 1개월이 위반됐을 때 토지에 대해서는 가처로 부가사유가 없고요. 건물이 위반됐을 때는 가처로 부가사유가 있죠. 50만 원 이하의 가처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장 정보를 정보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죠. 자, 3번의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 1개월 이내 혜택시 건물에 한해서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행정구역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죠. 그래서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직권으로 해야 되겠죠. 자, 분합 등기와 관련돼서 6번은 별표 3개 넣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필 등기와 합필 등기와 분합필 등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합필 등기와 관련돼서 합필 등기는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에서 지적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죄에서 합병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멸실 등기. 자, 부동산이 전부 멸실해야죠. 그래서 1번에 전부 멸실. 일부가 멸실한다면 변경 등기가 됩니다. 범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멸실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토지의 경우는 언제나 대장 정보. 건물에 된 경우는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 표제부 주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 1거래. 혜택시 건물에 한해서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멸실 등기 후 등기록을 표시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불필요한 등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 그러면 토지를 갈아엎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죠. 동시 신청 사유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보전 등기를 동시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는 일단 뭐다 리마인드하고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228페이지 이제 드디어 변경 등기를 우리가 봅시다. 자, 변경 등기를 우리가 써봤어요. 변경 등기. 그렇죠?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네요. 변경 등기는 그러면 일부 후발적 사유다. 일부 후발적 사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일단 후발적 사유. 자, 1부니까 뭐예요? 1부니까 독립해 다닐 수 없죠. 독침은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변경 등기 앞에 여기 대표적으로 뭐가 붙었느냐? 표제부죠. 표제부 변경 등기가 있겠죠. 자,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느냐? 권리. 이 권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배워요? 사정에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권리의 변경 등기 앞에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연결되기 시작하네. 그럼 지금 요거 이제 변경 등기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을 접근해 보죠. 자, 옳은 것은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잘라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즉 표제부네. 표제부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 동그라미. 표제부는 사실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져. 그러면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록이 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정답은 1번이 되네. 자, 앞에 건물이 붙여져. 만약 토지라면 토지 대장이겠죠.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1번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지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1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을 때,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틀렸죠? 2번은 X다. 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특징은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부기등기 방법에서 변경 등기한다. X가 되겠죠. 4번에 등기명인 표시를 변경한 경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 P7갑을 P1000덕으로 아니면 이 옥녀를 이 다해로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이 다해, 이 옥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단독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4번은 X다.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 등기한 경우, 즉 표제분하는 것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선사실하고 후사실이 다르면 선사실은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전사항을 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 1번으로 변경 등기를 언윙업을 해요. 이제 걸어요. 시동을 부릉 걸어요.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럼 변경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서 이렇게.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표제부, 변경 등기 앞에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동을 걸어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문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멸실 등기는 일단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이 되겠죠. 전부 멸실. 자, 전부 멸실. 전부 그래서 이제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되고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멸실 등기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표제부에 실행하는 등기, 오케이. 부동산 전부 멸실, 오케이. 부기등기 틀렸죠. 주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의 필연적으로 등기 기록의 폐쇄 절차가 수행된다. 전부 멸실하니까 등기부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폐쇄. 그래서 멸실 등기에 그러면 토지 멸실 등기하면 대표적으로 포락지가 있네.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 부지화된 걸 포락지죠. 자, 5번은 멸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실 등기 이제 이 문제는 멸실 등기에 뭐다 이제 시동을 걸으라는 문제가 바로 문제 2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별표 5개 놔야 되겠죠. 집합건물 등기부.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나름대로 뭔가 걸어야 돼. 집합건물. 자, 집합건물 등기부 양식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첫 번째 표제부가 두 부분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 좀 제발 좀 부탁합니다.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 표시. 한동 건물 표시. 자, 전체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동 건물 표제부에 또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되겠네요. 자,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표적으로 이제 대지권 표시가 기록되겠죠. 자,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대지권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겠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같고요. 네 번째는 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건물은 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부를 합쳐서 1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따로 기록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 기록돼야 되니까. 그럼 집합건물은 몇 부분이 한 몸이다? 4부분이 되는 겁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비율과 종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이제 초점 박사를 내야 돼.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에 시동을 걸어보자고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법정 공용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아파트의 구조상 공용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그런 게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단정을 내릴 수 있나요? 단정을 내릴 수 없죠.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으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죠.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고요. 우리 노인정과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서 등기 능력이 있죠. 그러면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적인 거 아니죠. 그러면 1번은 상대적으로 X가 되네. 2번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 구분 건물 동그라미 대지권 등기를 신청한 자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죠.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숙제 한번 해봅시다. 자, 대지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자, 표제부. 자, 신청. 자, 주등기. 그러니까 주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자, 토지.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구, 가골구점.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주등기. 자,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요거는 건물입니다. 건물. 요거는 이제 해당구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또 직권이 들어가고 요거는 부기 등기라는 거야. 건부. 그래서 이제 우리 부기 등기할 때 요거 한번 잡으라고 그랬죠. 건물만 그러면 건부. 그래서 건부.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이것도 이제 건물이 되겠죠. 건물. 요거는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직권. 자,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이제 별 보면 뭐예요? 별전. 그래서 별전입니다. 별전이라고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래서 별전 이렇게 오고 건부. 자, 그러면 이제 2번 지문에 대해서 한번 보죠.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신청한 거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 좋아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대지권 뜻의 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은 X가 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2번은 X다. 3번은 토지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별이죠. 별 하면 전, 한동 건물 표제부 삭제가 되어야 되겠네. 전유 부분의 표제부만 한다. 그래서 별 하면 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번에 대지권 등기한 이후에는 혼인신고했죠. 토지 등기, 대지권만의 이전 등기가 금지되며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 여기 이제 공통점은 대지권이죠. 그래서 대지권,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돼. 대지권 등기가 돼요. 자, 대지권 등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돼. 이게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죠.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란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 후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먼저 분리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분리처분하게 되면 29조 2호로 각하게 돼요. 2호가 뭔데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각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의 등기. 그럼 대지권은 토지의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야. 토지. 그러면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야.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순위번호여야 한다. 여기서가 되죠.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3번. 그래서 집합 건물은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3번에 잠번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적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된다. 전유 부분에 부분 등기를 하면 공용 부분은 따라가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자, 구분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집합 건물의 대상,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딱딱 떨어져 있어야죠. 구조적으로 떨어져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 표시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됐다. 그만큼 전산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4번의 구분 소유자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요. 공용부는 구분 소유자의 전연의 공유에 속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또 대표적으로 1번이 되겠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구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은 대지권이란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 토지의 토지 나오죠. 등기 기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을 선정하면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지기를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 문제 3번 지문에 대해서 자, 3번 지문에 구분 건물에 관해서 대지권이 있을 때 신청서에 그 권리를 표시해야 되고 대지권 등기할 때 그 이후 권리의 처분에 관한 등기는 건물의 등기 기록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 권리 처분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에도 미쳐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뜻의 등기라면 건물하고 토지는 마다 이제 한 몸으로 해서 이렇게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이네요. 5번 볼까요? 5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뭐예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자, 대지권 뜻의 등기가 아니죠. 대지권 등기겠죠.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하고 대지권 표시란은 대표적으로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문제 몇 번이죠? 문제 5번이네요. 문제 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지권 등기한 이후라도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임으로써 토지 등기의 대지권만의 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대지권과 건물은 분리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1번을 X네. 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못하고 대지권은 또 뭐다? 지분이죠. 전세권은 영위권이죠. 지분의 대지권은 설정하지 못한다. 맞네요. 3번의 대지권 등기 후에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등기 신청은 29조 2호에 해당하여 각하고 자, 4번의 대지권을 등기한 그러면 대지권 혼인신고했네요. 건물의 등기 연계 건물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죠. 만자 동그라미.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만이지 처분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 가능하네요.
5번의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를 기록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대표적으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되겠죠. 그러면 역시 6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문제 6번이네요. 문제 6번이에요.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 7번입니다. 자, 구분 건물 등기록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 자, 표제부죠. 표제부는 이제 뭐예요? 사실이죠. 자, 전유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건물 번호.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소재 지번 맞네요.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5번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소유권이 대지권 뜻.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죠. 해당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자, 7번과 관련돼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표시 등기 기본 샘플 문제들이야. 그럼 8번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고요. 그럼 1번부터 8번까지를 계속 7번까지를 계속 리마인드를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꼴고 한동 전체 표제부. 예,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래서 네 부분.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건물, 해당구, 직권, 주부기 등기. 자,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한번 H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건물, 해당구, 직권, 부기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란 건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직권, 주등기. 요거 좀 네 가지를 우리가 숙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네 개, 대지권 관련된 등기와 관련돼서 바로 요거 집합 건물의 양식, 최소한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죠.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등이 지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80대로 내려왔어요. 다음 주에 뵈면 한 70대로 내려오겠네요. 시간이 좋아갖고 화살과 같네요. 날아가는 잽싸게 날아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요게 좋습니다. 안전하서나 암기생각, 안전하서나 반복, 보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안전하서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여튼 안전하서나 합격입니다.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100%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그만 국합성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